자,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입주 아파트들에서 굉장히 많은 매물들이 나올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재미붙네요, 은근히. 자, 새 아파트 입주 기간, 이거 5월인데, 입주 기간에도 30.1%는 잔금을 못 냈다. 분명히 분양 완판됐고, 제대로 들어갔는데, 잔금을 못 냈다. 이런 얘기 하죠. 봤을 때, 이건 5월 기사인데, 입주율이 69.6%다. 특히 서울도 87%밖에 안 됐다. 지난달이에요. 4월이죠. 4월에 뭐 들어왔어요? 송파? 헬리오시티. 얘가 절반이었죠? 제 기억으로 4월에 한 서울에 2만 가구 정도 입주했는데 그 중에서 거의 한 9,800가구 정도가 헬리오시티였잖아요. 절반 정도가 헬리오시티 들어왔는데 그때 입주율이 87.3%였다. 이 87.3%가 높은 수치냐? 라고 볼게요. 입주율이 뭔지부터 볼게요. 입주율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입주율은 입주 대상 호수 중에서 입주 및 잔금 완납한 호수를 얘기한다. 잔금을 완납했느냐? 신축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는데 입주를 안 해요. 입주를 안 한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잔금을 못 내서. 이 입주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파리 대책이랑 9.13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크더라. 왜냐? 분명히 분양을 받을 때는 뭐 예를 들어 파리 대책이니까 2017년에 들어오는 단지면은 보통 2015년 4, 5년쯤에 분양을 했다. 당시에 70%였죠. 근데 막상 입주하려고 봤더니 40%예요. 40%.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잔금을 못 내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집값이 물론 그만큼 올라서 내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또 9.13 대책 되면서 진짜 못 내는 사람들이 늘어나죠. 왜? 0%니까.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0%인데 다주택자들이 많이 가져가죠. 일시적으로 무주택 만들어 놓고 청약한 다음에 받아놓고 뭐 원래 주택 뭐 원위치 시킨다든지 뭐 해서 0%. 결국엔 못 받더라 이제. 근데 문제는 언론이죠. 예를 들어 청약 경쟁률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이다. 청약 경쟁률 78.36대 1이다. 높게 나왔죠 굉장히. 그리고서 막 홈페이지 마비 뭐 이런 얘기까지 했죠. 미계약 자녀 물량 42가구나 나왔다. 근데 제목은 미계약 자녀 분량에 대해서 제목을 내주나요? 아니죠. 무순위 청약 68,000명 몰려 1618대 1이죠. 1618대 1이죠. 이런 기사를 내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무순위 청약의 그 효과를 보나요? 얘네? 무순위 청약은 그냥 도구나 카우나 넣는 거죠. 일단 넣어보고 돈 없어도 넣어봐요. 일단 넣어보고 근처에 뭐 피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팔고 없으면은 내가 유지 못하니까 그냥 안 받는 거잖아요. 그냥 대강 넣어보고 보는 거예요. 아무나 넣는 거예요. 그냥 관심 있는 사람들, 근처 살아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들 다 일단 넣어보고 하는 거죠. 요 중에 뭐도 있어요? 그 뭐 분양팀 플러스 가족 플러스 친척 플러스 친구 요거 어차피 뭐 통장 안 쓰니까 플러스 기타 등등 사돈의 8촌 다 넣고서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띄우는 거. 자, 그럼 이 미계약 자녀 물량 42가구는 계약이 됐을까요? 다? 모르죠. 안 나옵니다. 제 생각에 안 된 것 같아요. 됐으면은 완판됐다고 나올 텐데 아무리 검색해봐도 완판, 미계약분 완판, 뭐 미분양 완판 뭐 아무리 검색해봐도 안 나와요. 완판 됐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 막 잘 된다. 말은 이렇게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안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됐으면 기사로 냈겠죠. 근데 안 됐으니까 소리 소문 없이 기사를 안 내는 거죠. 그래 놓고 또 안 넣어놓고서 그때 청약 경쟁률이 높았다고 내놨다 하면 완판. 그래 놓고 뭐 또 계속 유도하는 거죠. 다음 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수원이 기록하는 뜨거운 열기가 이어졌다. 완판 안 났죠. 미계약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더샵 광교산 퍼스트파크 사라. 여기 인기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완판 났다는 것도 다 9까지 나왔습니다. 다 뻥이더라. 구라더라. 엉터리 미분양 통계 봤을 때 요건 지금 걸린 사례예요. 보면은 여기서 분양 가구 수 257가구 231가구가 분양되었다. 미분양 없다 라고 얘기했던 부산에 있는 아파트들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봤더니 59가구가 미분양이 있었고 141가구 반 이상이 미분양이었더라. 근데 미분양 가구 수에 안 들어가 있다. 완판 난 것처럼 돼 있다. 그리고 그 사유는 시행사 소유다. 시행사 소유죠.
나중에 그 다음에 뭐로 내보내요? 회사 보유분이라는 이름으로. 회사 보유분. 회사 보유분이라는 게 뭐예요? 실질적으로 나중에 뭐 좋은 입지를 회사 보유분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거 다 개뻥이고, 회사 보유분이 뭐다? 미분양 물건이다. 미분양 물건인데 이거를 미분양 몇 건 났다라고 하면은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지네가 일단 분양을 받은 거다. 그래갖고 추 인근이 시세에 오르는 것 같다. 그러면은 미분양 물건을 시세에 따라 올려놓고서 회사 보유분 분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지네가 받아놓고, 지네가 분양 받아놓고. 그러니까 이 회사 보유분 나왔다는 물건들은 다 미분양이에요. 다 속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갖고 나중에 이거를 파는 거죠. 자, 그러면 최근은 어떨까요? 2월 입주율. 자, 1월에 비해서 입주율이 떨어졌다. 이거 입주율이 전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전국에서는 22.4%가 안 들어왔다. 그러면 적어도 이 중에서 한 20%가량은 잔금 미납이더라. 수도권 87.8%. 이 중에 10% 정도는 잔금 미납이더라. 서울 92.1%. 적어도 5% 이상은 잔금 미납이죠. 그래서 전월 대비 소폭의 등락을 보였으나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고, 어쨌든 간에 계속 입주율은 어느 정도 부족하게 나오더라. 그리고 미입주 사유.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다. 기존 주택 매각 지연이 됐더라도 만약에 잔금을 낼 돈이 있어요. 잔금을 낼 돈이 있으면 잔금 안 내고 안 들어갔을까요? 잔금 내고 들어갔겠죠. 그래야지 기존 주택도 공실이니까 더 빨리 팔릴 수가 있잖아요. 구경하기도 더 좋고. 그죠? 근데 입주 마감일이 되도록 안 들어왔다는 거는 무슨 소리예요? 잔금을 못 냈다는 거죠. 이거 팔려야 잔금을 내는 건데, 입주 마감일까지. 그리고 세입자 미납부. 세입자 미납부 중에서도 적어도 반 이상은 잔금 못 냈겠죠. 세입자 와서 맞추려고 하는 거잖아요. 잔금을 내놓고 세입자가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세입자가 안 들어와서 잔금 못 맞추는 거죠. 잔금 대출 미납부. 당연히 잔금 못 맞춘 거죠. 여기 지금 나머지 퍼센트들은 거의 대부분이 잔금을 못 냈다는 얘기예요. 세입자 미납부는 갭투기로 봐도 되는 게 아니라 갭투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당시에 예를 들어서 4월에 들어왔을 때 87, 8%였는데 입주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금 대란은 나지 않았다? 왜? 다 숨긴 거니까. 다 냈다고 하잖아요. 다 냈다고 하는데 그럴 거면 100%가 돼야지. 거의 뭐 세입자 미납부로 들어오는 거 하더라도 하다못해 95% 이상은 나와야 되는 건데 이거밖에 안 나왔잖아요. 당시에도 세입자 미납부 외에도 이런 사유들은 충분히 있었었고, 그런데 숨긴 거죠. 언론들이 숨기니까 인근에서도 이렇게 분양이 잘 된다, 무슨 가격이 떨어질 일이 뭐가 있냐고 가격을 계속 올린 거죠. 언론들이 올리려고 숨긴 거죠.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도 저희한테 헬리옵시티로 시비를 거는데 좀 영상을 보고 말해요. 저희가 분명히 이런 이유들이 있다, 그래서 잔금 대란이 났었는데 숨겨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틀렸다고 하죠. 지금 뭐 가격 엄청 오른다고 하는데 그거 다 안 나와서 그런 거죠. 지금 등기가 안 나와서. 등기 나오면 매물이 많아지는데 지금 입주권밖에 거래가 되는 게 입주권밖에 안 되니까, 공급이 너무 적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풀리면 가격 많이 떨어질 거예요. 등기 풀리면. 자, 앞으로도 점점 더 힘들어질 거다, 잔금 내기. 왜? 첫 번째, 뭐 때문에요?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는데 나는 그 비싼 집에 들어가고 싶겠냐고요. 그죠? 옆에서 막 가격 쭉쭉 떨어지는데 차라리 계약금 포기하더라도 인근집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오히려 분양조차도 안 받는 경우도 많이 생기겠더라. 그죠? 계약 포기, 아까 같은 맥락이죠. 수요 감소하죠. 지금 분양가 상한제 시행되고 하니까 수요도 이쪽으로 빠지고, 구축 아파트도 가격 하락되고, 지금 경매 대란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거 나오면은 내 집 마련 수요가 잔금 내는 쪽으로 가겠어요? 아니면 그냥 이쪽으로 가겠어요? 아니면 아예 분양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분양가 상한제 이전 거 같으면. 아니면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지역인데 비싸게 나오는 아파트 같으면 분양 안 받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여력이 딸린다. 잔금 하려면은 가계대출 예전에 그렇게 많이 받았어야 되는데 지금 이미 너무 많이 받았죠. 제가 저번에 그 M2 통화량 비율 얘기했죠. 전체 통화량 중에 한 5% 가까이 떨어졌다, 지난 몇 년간. 시중에 도는 유동성이. 그리고 가계대출은 이렇게 늘어났다. 결국은 다 집에 묶여있고 은행에 내고 있다. 시중에 돌 유동성이 없죠. 지금 뭐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유동성이 돌 수가 있어요? 못 돌아요. 이미 받을 만큼 다 받았으니까. 더 많이 받았죠? 최근에 거의 다 받은 거죠. 이제 완전 영끌들만 남았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력 점점 떨어져 가죠. 경제 손실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사람들도 해고가 된다든가 이런 유지의 문제 때문에 안 살 수도 있고, 반대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안 사고 쟁여두게 되죠. 다 수요 엄청나게 감소할 요인이죠. 팔이 날리겠죠, 조만간. 자, 뭐 얘기했지만
입주율 점점 더 부진해지고 있다. 입주율 요거는 이제 뭐 잔금 내고 입주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사실 잔금 냈으면 이것 때문에 입주율이 부진한 건 아니죠. 요거 때문이 아니라 부진은 잔금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집들이 미뤄지는 경우 봤어요? 돈이 걸려 있는데. 거기다 거래는 안 되고 있다. 분양도 당연히 힘들죠. 자, 그 다음에 1216 정책으로 여력 가진 사람들 더 줄어들고 있다. 왜? 9억 초과분에 대해서 그 LTV 적용하고 15억 초과는 아예 주담대 금지시켜버리고 이런 주택들은 이제 아예 안 되죠.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도 저기 9억 원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여력 더 떨어지죠. 또 9억 이상 보유자에게 전세 연장 외에는 안 되니까 이거 받아다가 또 어디다 투기하겠다 이런 생각도 못하죠. 그러니까 투기꾼들 여력도 줄어들어가고 있다. 실수요들 말고도. 자, 대출 못 받죠? 그 다음에 전세 눌러앉기 심화. 집 안 사고 이사 안 가고. 이거 언제 기사예요? 2월. 집 안 사고 이사 안 가고. 눌러앉기 심화됐다. 눌러앉았다는 건 뭐예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감소한 거죠. 그러면은 동시에 감소했을 때 더 타격을 받는 거는 당연히 분양이죠. 여기 이제 새롭게 공급이 된 건데 수요 공급이 같이 늘어날 때 수요가 더 좋은 집, 새 집이네 하고 가는 건데 안 되잖아요. 수요가 줄어들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분양 쪽이 타격을 받겠죠. 또 잔금 못 내는 거 2019년 5월 기사인데 분양가 30%만 내고 버티자.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면은 계약금을 20%를 내고 중도금 1회차만 내고 나머지는 계약 이행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으니까 나머지 이자 내고 버티는 거예요. 이자 내고 버티기 하는데 뭐 되죠? 버텨지나요? 안 되죠. 왜? 얘네들 이자 내고 버티는 이유 뭐예요? 가격 올려받으려고. 근데 지금 가격 떨어지게 생겼죠. 거기다가 얘네들 안 팔리면 잔금, 중도금도 못 냈는데 잔금을 감히 낼 수 있을까요? 여기 잔금 시기까지 가면은 100% 잔금 미남이다. 이 인간들은. 당연히 잔금 못 내는 아파트들 점점 더 속출하겠죠. 마지막으로 분양권 전매 불법. 그러니까 6개월간 뭐 금지됐는데 뭐 미리 피 주고받고 6개월 지나서 명의 이전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었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리 담보랑 이런 거 잡고서 피 거래해가지고 전매 제한 기간 내에 불법 전매하는 경우 있었는데 막혔죠. 특사경으로 다 잡아낸다고 했죠. 그러면은 특사경으로 잡아내면은 전매도 안 되죠. 근데 지금 부동산에 분양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적어도 30%에서 50% 정도는 분양권 전매를 노리고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 분양받은 사람들이. 근데 전매 막혔죠. 전매를 노렸던 분양권 투기를 했던 사람들 다 잔금 못 내죠. 못 내요. 잔금 못 내고 소액밖에 없기 때문에 분양권 투기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경기, 두 번째는 특사경이 있고 대출, 그 다음에 기존 편법, 이런 모든 사례들이 나타내고 있는 건 뭐다? 잔금 미납 건수가 늘어날 것이다. 앞으로 잔금 미납 건수가 굉장히 늘어난다. 이 사람들 매물 나오겠죠. 그 분양 매물 나오겠죠. 다시 그 건설사한테 토해내겠죠. 이 매물들이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1부를 여기서 마치고 계속됩니다.